예,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오늘은 SQL로 배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간단한 SQL 베이직, SQL 시작하기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지난 강의를 미스하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 동안 이번 교육 동안에 사용할 실습 환경을 꼭 세팅을 하고 나머지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지난 두 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 그 데이터베이스 실습을 위한 우리가 이그젬플로서 MySQL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우리가 실습 교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의 PC나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하였고 여기에다가 이제 둘째 날 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SQL을 배우기 전에 나스닥 데이터베이스 약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나스닥에 있는 각 종목들 거래량과 그 종가, 시가, 종가 그리고 최고가, 최저가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스닥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샘플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설치한 마이스QL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설치를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러한 나스닥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간단한 셀렉트문, 셀렉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SQL 구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셀렉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실습을 했습니다. 이때 실습을 할 때 우리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MySQL 쉘이라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MySQL 클라이언트 간단한 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죠. 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워크벤치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나는 워크벤치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실습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워크벤치 사용법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날 교육을 잘 따라하셨으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또는 여러분들 노트북에 워크벤치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맥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만 다르지 그다음에 워크벤치를 시작한 다음에는 아주 똑같습니다. 먼저 워크벤치를 어디 있는지 만약 아이콘이 없다면은 서치 바에서 워크벤치하고 타입을 하면 음 대부분 이 MySQL 워크벤치 8.0 C, C는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서 오픈 소스 프리 트라이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워크벤치가 뜰 겁니다. 만약 없더라도 여러분들 윈도우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면은 MySQL이라는 폴더가 있고 MySQL 안에 보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때 MySQL 워크벤치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크게 워크벤치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실습을 때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습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은 어 아래쪽에 보면은 로컬 인스턴스 마이스컬 8.0 그리고 루트 로컬 호스트 3306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스크린을 공유 안 했네요. 스크린을 공유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음과 같이 윈도우 환경에서 워크벤치를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바에서 워크벤치 하고 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MySQL이 설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워크벤치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때 C라는 거는 커뮤니티 에디션으로서 진짜 프리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 MySQL 소프트웨어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서 MySQL 폴더를 찾으시면은 M이니까 위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설치한 대부분의 MySQL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서버 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MySQL 워크벤치 8.0 C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기능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우리가 매니플레이트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가 제대로 되었다면은 로컬 인스턴스 여러분들의 PC 안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하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의 이름은 MySQL 8.0으로 지금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루트는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설치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속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화면에서 크게 보면은 이 가운데 보이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습을 할 때 여기다 화면 요 화면에 여러분들의 SQL 구문을 타입을 하시고 불바꿈을 하셔도 되고 워크벤치를 사용할 때는 세미콜론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행 버튼 여기 있는 실행 버튼만 눌러주면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이때 구문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다면은 아랫부분에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보이지 않고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는 아웃풋에 보면은 해당되는 아웃풋이 여기 에라든지 아니면 그린 버튼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든지 아니면 스키마에 대해서 정보를 보고 싶다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니면 스키마를 눌러주시고 특히 스키마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볼드 폰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나스닥 데이터베이스죠. 여러분들이 만든 그래서 나스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해 주시면 까맣게 되고 만약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워크벤치를 사용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스닥 데이터베이스를 어제 임포트를 했죠. 임포트가 바로 이 메뉴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클릭 토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풋은 가운데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help라든지 도움말 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디터 요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한번 타입을 해 보시죠. select asterisk 어저께 asterisk 배웠죠? 모든 칼럼을 가져오는데 어디서 from 다음에 테이블 스톡 테이블에서 가져온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스톡에 있는 데이터의 총수가 400만 개가 좀 넘습니다. 이걸 다 가져오려면 오래 걸리니까 위에 보면 limit 10 rows 하면은 10개의 데이터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limit 10 rows 하고 위에 요 번개 버튼, 이게 실행 버튼이거든요. 실행 버튼을 누르신다면 다음과 같이 10개의 데이터를 여기 가져오게 돼서 데이터를 뿌려줍니다.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그린 버튼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에러가 난다. 스탁 A는 없으니까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되고 그 에러에 대한 코드를 갖고 구문을 붙여서 다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문을 저장을 하고 싶다면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저장 또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 실습용으로 다운받은 튜토리는 여러분들 파일 그래서 open run SQL script이라는 파일로 가서 run SQL script을 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day 2 어저께 실습한 내용의 day 2에 theory 2-1 select symbol from Nasdaq company가 있으면 run 해주시면은 에러가 나네요.
이때 에러가 나는 이유는 스키마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스키마를 지정해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he 워크벤치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하는 환경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음 어저께 했듯이 우리가 커맨드 라인 the MySQL 쉘이나 MySQL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단점은 커맨드 라인의 단점은 에디팅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라인 에디터, vim 또는 emacs 이런 라인 에디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보자로서는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파이참이라는 파이썬 IDE 개발 툴로서 많이 사용하는 파이참을 이용해서 실습을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파이참을 사용해 보셨다면 파이참을 시작을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실습 폴더 HYSQL을 프로젝트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데이 2를 했고 오늘은 데이 3를 할 차례죠. 셋째 날 교육을 할 때 사용할 SQL들이 여기 있고 이 SQL을 참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화면 오른쪽 화면이 에디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 화면에 터미널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안 보신다면 터미널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터미널 화면이 뜨고 cd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이때 간단히 cd 명령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cd는 change directory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 여러분들의 폴더를 옮겨갈 수 있는 이때 원하고자 하는 폴더, 디렉토리 이름을 cd 다음에 한 칸 띄고 주어주면 됩니다. 그럼 위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위로 갈 때는 cd 한 칸 띄고 점 하나 땡. 그렇게 하면 이거는 current고 땡땡. 점을 두 개 해주면 parent 위에 위로 우리가 전에 있던 폴더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신다면 예를 들어서 HYSQL에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윈도우 사용자는 dir, 맥 사용자는 ls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폴더에서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ls 혹시 dir을 윈도우를 사용하면 dir 해주시면 모든 폴더와 파일들이 보입니다. 여기 오늘 할 폴더는 day3죠. 그러면 어떻게 day3로 간다? cd 한 칸 띄고 day3 해주면은 day3로 와서 dir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 리스트는 지금 왼쪽 위에 보는 파일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첫 번째 할 파일 Q3-1을 실습하고자 한다면 Q3-1을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있고 이거를 직접 에디팅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실습에서 했듯이 MySQL sh 잠깐 띄고 -u 루트 -p 이때 그 루트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설치 시 지정했던 루트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엔터 저는 패스워드 엔터 주시면 다음과 같이 자바스크립트이 기본 화면으로 되니까 이때 \SQL을 하면은 SQL 모드로 돼서 여러분들이 실습 환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아까 우리 더블 클릭으로 나스닥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듯이 이 커맨드 라인에서 SQL, MySQL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된다. 어떻게 선택한다? 먼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show databases s가 들어갑니다. 복수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분들 MySQL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보입니다. 이때 제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네스다. 여기 있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사용하다 use data nes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프롬프트 이렇게 nestak SQL 모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환경이 되고 혹시나 이때 만약에 내가 직접 큐리를 다 타입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SQL 파일 이거를 SQL 스크립이라고 한다. SQL 스크립 아니면 SQL 소스 파일을 직접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source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source q 3-1 SQL 하고 엔터를 하면은 해당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요 정도 복습을 하고 실행 실습을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은 어제 우리 배웠던 SQL 구문이 뭐였죠? 예, 맞습니다. select. select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지금 이게 My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PC 안에 이렇게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죠. 이 안에 어저께 네스닥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하나의 방 같은 거예요. 스키마라고 불리는 방 같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몇 개 만들었죠? 4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스톡, 하나는 나스닥 컴퍼니, 하나는 인더스트리 섹터, 인더스트리 그룹 디테일스인가 한번 확인해 보죠. 쇼 테이블스. 예. 인더스트리 그룹 심볼.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각각의 테이블은 또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테이블의 구조는 우리가 엑셀에서 보듯이 칼럼이 여러 개 있고 거기에 로우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테이블의 특정 칼럼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select 하고 칼럼 리스트를 우리가 주어줍니다. 이게 바로 select입니다. select해서 칼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느 테이블에서 가져온다? from에서 가져왔죠.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싶으면 끝. 근데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 조건을 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where를 사용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where 안에는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조건문을 줄 수 있죠. 그래서 equal, 부등호 이러한 연산자가 들어가고 또 논리 연산자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and, or, not 같은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자열로 되어 있을 때 문자열들은 like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또 와일드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내가 나스닥 컴퍼니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M으로 시작하는 회사들의 심볼하고 컴퍼니 네임을 가져오고 싶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죠. 어디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M으로 시작하는 심볼이 M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티커라는 주식 코드명이 M으로 시작하는 모든 회사의 코드명과 회사 이름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직접 타입하시든지 워크벤치에다 타입하셔서 execute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SQL의 끝은 세미콜론을 꼭 해줘야지 여기가 end of statement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먼저 select를 해야 되죠. 뭐랑 어떤 컬럼을 가져온다? 헷갈리죠. 이럴 때 꼭 확인해 봐야 될 게 먼저 테이블 네임 여러분들이 가져올 테이블 네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테이블 네임은 show tables를 해서 나스닥 컴퍼니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나스닥 컴퍼니 안에서 컬럼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어떻게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게 describe 또는 desc 그다음에 테이블 네임을 주어줍니다. 하고 보면은 자, 심볼, 컴퍼니 네임, IPO year 하고 이렇게 칼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select 해야 될 거는 심볼하고 컴퍼니 언더스코어 네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elect 심볼 컴퍼니 네임. 자, 그럼 이거 줄발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는 SQL 문장에서 end of statement,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 그냥 무조건 한 문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바꿈을 하더라도 계속 인풋을 기다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이 from Nasdaq underscore company. 만약 다 끝나지 않았으면 엔터. 그러면 where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심볼이 어떻게 시작한다? like. M으로 시작하는 거. M으로 시작하는 거 전부 다 어떻게 했죠? 퍼센트 와일드 카드를 주면은 길이와 상관없이 모든 심볼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끝이니까 세미콜론. 그다음에 엔터를 주면 501개의 나스닥 종목이 나오죠. 쭉 모두 다 M으로 시작하는 나스닥의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구문을 다음과 같이 자, 요것만 한번 워크벤치로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워크벤치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러면 제가 워크벤치를 한번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 나스닥으로 돼 있죠. 자, 이때 select 뭐라고 그랬죠? symbol 그리고 company name from 어디서 stock에서 where symbol like m 퍼센트 닫고 이때는 굳이 세미콜론을 해줄 필요 없이 execute 해주면은 limit 또는 limit company name 스탁이 아니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스닥 컴퍼니. 자, 나스닥 컴퍼니에서 클릭 해주시면 500개의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워크벤치를 이용해서도 실습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다시 실습 환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웜업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할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먼저 그룹 바이입니다. 아마도 그룹 바이는 여러분들이 SQL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구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데이터 사이언스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프로세싱된 정보 그러면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이리저리 가공을 하겠죠. 그때 가장 많이 가공에 사용되는 우리가 한 기능들이 뭐냐면 통계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값, average, 최대값, maximum, 최소값, minimum, 분산, variance,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총합, summary, summation, 그리고 개수, count 이러한 통계에서 사용되는 함수들, 특히 이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aggregate 펑션이라고 합니다. aggregate. 왜 aggregate 펑션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maximum 최대값, minimum 최소값을 찾는다는 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집단. 그래서 이 모집단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떤 그룹에서 가져야 되는데 전체 테이블을 그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그룹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디파트먼트로 나누든지 인더스트리 섹터로 나누든지 나눠서 소그룹을 만든 다음에 이 그룹의 각각의 그룹의 평균값 또는 서메이션 또는 최대값, 최소값들을 가져오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aggregate 펑션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때 사용하는 구문이 바로 group by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group by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group by 스테이트먼트는
part of select 구문입니다. 먼저 select from where. 요게 타이포죠? 고쳐놓읍시다. 자, 이때 select from where는 우리가 어저께 배운 가장 기본적인 select 구문입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group by를 해주면은 group by 다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그룹을 만드느냐? grouping factor가 있어야 된다. 그 grouping factor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칼럼이 됩니다. 칼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룹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만 넣어주면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통계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계 함수로는 aggregate 펑션은 어떤 게 있냐? count, 전체 숫자, average,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분산, 표준편차, sum. 이 함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찾아보면 거의 한 페이지 넘게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함수들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고 예제를 해보고 다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employee 테이블입니다. 자, employee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irst name, middle name initial,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salary, supervisor, SSN, DNO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그냥 한번 employee의 디파트먼트를 셀렉트하면 바로 이 컬럼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디파트먼트 넘버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디파트먼트로 각각의 디파트먼트, 예를 들면 이렇게 디파트먼트 넘버 5 그리고 디파트먼트 넘버 4 이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넘버 1 세 개의 디파트먼트가 있네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넘버 5, 4, 1이 있으면 각각의 디파트먼트의 부서에 직원이 몇 명인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는 4명의 직원이 있고 4는 2명의 직원이 있고 1은 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의 평균 샐러리 값, 그러면 평균 샐러리는 요거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요거의 평균값, 또 요거의 평균값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group by. 그럼 group by what? 이때 사용되는 게 grouping factor. grouping factor로는 이 NO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먼저 파티션 나눈 다음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파티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DNO. DNO 이건 다 똑같죠. 각각의 그룹 안에서의 DNO는 같으니까 5. 카운트는 그걸 다 카운트한다. 요때 카운트하는 기준은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에스터리스크는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4개. 그 다음에 average salary. 샐러리를 average 하죠. 그래서 샐러리를 average 4개를 average해서 여기 33,250 하고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DNO가 4인 거. 4의 count 3개죠. 그 다음에 average는 요거 31,000. 마지막에 1은 하나가 있고 55,000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이때 그룹 바이에 해당되는 칼럼을 우리가 그룹핑 팩터라고 하고 이러한 함수들을 aggregate function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줘야 될 건 select를 할 때 이 그룹핑 팩터가 요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어느 그룹의 카운트인지 어느 그룹의 에버리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꼭 이 그룹핑 팩터가 select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구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3.1에 보면
one column에 대해서 자, list all value of sector.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lect sector from NASDAQ company. 이때 그룹 바이를 해주시면 그룹 바이 섹터로 하면 그룹핑이 됐죠. 자, 그룹핑이 됐으니까 아웃풋이 여기서는 펑션이 aggregate 펑션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섹터만 나오게 됩니다. 13개의 섹터. 토탈 나스닥 컴퍼니는 8,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8,000개가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그룹핑을 했으니까 각각의 그룹의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건 널, 이름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캐피탈 굿, 베이직 인더스트리 파이낸스 12개. 그래서 토탈 13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는 거. 아까의 예를 본다면 이때 셀러리랑 카운터 없이 5, 4, 1만 나오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5, 4, 1만 나오게 되듯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때는 중복된 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복된 거를 없애버리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만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타입해 보시고 다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인더스트리를 한번 셀렉트를 해보시죠.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인더스트리. 만약에 여기서 3-1을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source q 3-1-record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 되신 분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보시죠. list all value of industry.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인더스트리 정보는 나스닥 컴퍼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컴퍼니 안에서 인더스트리 컬럼, 그래서 select industry 하는데 어디서? 나스닥 컴퍼니에서. 자, 그런데 중복된 데이터는 제거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룹핑. 그래서 group by industry 하면은 토탈 144개의 인더스트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의 종목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그때 굿바이를 사용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줘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핑은 하나의 칼럼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 개의 칼럼으로도 그룹핑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list all possible combination of sector랑 industry. 우리 섹터가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13개. 인더스트리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44개. 그러면 all combination은 뭐 정확히 이 숫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대략 이러한 숫자의
맞는 우리가 컨비네이션, 섹터와 인더스트리 컨비네이션이 나오겠죠. 단 듀플리케이션은 제거해야 되니까 그룹 바이 섹터 앤 인더스트리가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한번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lect. 그룹핑을 그러면 뭐랑 뭘 하면 된다? Yes. 섹터랑 인더스트리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룹핑 팩터는 항상 select에 나와야 된다. 그랬죠? 섹터 그리고 인더스트리. from 어디서? 나스닥 컴퍼니. 자, 이때 그룹 바이 뭘로 한다? 섹터 인더스트리. 에러가 나왔네요. 섹터 여기 잘못됐죠. 이때 다시 우리 에로우 키 화살표 위로 하면 이전 명령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자, 2를 삽입해 주고 엔터 하면은 자, 뭐 이렇게 많은 케이스가 나오지는 않지만 235에 왜 없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는 이거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섹터랑 인더스트리의 컨비네이션 235개의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235개의 섹터랑 인더스트리 컨비네이션 중복된 데이터는 제거하고 디스플레이를 해준 겁니다. 자, 다음은 중복된 데이터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목적인 어그리게이트 펑션 다음과 같은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count for each sector. 우리가 섹터로 그룹 바이를 했었죠. 그러면 섹터로 그룹핑을 하고 나면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파티션이 됐다고 하죠. 파티션이 됐으면 그러면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몇 개씩 있는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3.2를 한번 펴보시면 3.2를 한번 펴보시면 먼저 select 그룹핑 팩터가 뭔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룹핑 팩터가 뭐가 됐죠? 섹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그룹핑 팩터는 반드시 select에 나와야 됩니다. select, 섹터. 자, 그런 다음에 count. 우리 배웠던 전부 다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count as a risk. 자, 이때 count 하면 무슨 의미인지 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alias를 써줘서 as, ent, alias, 별명,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자, 어디서? 나스닥 컴퍼니에서. 그런 다음에 group by 뭘로 한다? 섹터. 그래서 요 그룹핑 팩터 요거랑 셀렉트의 요거는 항상 같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SQL 부분을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하면 아까랑 다른 점은 단순히 13개의 리스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널은 2258개, 캡처는 509개 하고 쭉 디스플레이 되는데 이게 순서가 정렬이 됐나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냥 그대로 되는 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렬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count for each group 이렇게 for each라든지 각각 이런 말들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grouping fact, group b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할게 grouping factor를 찾고 grouping factor 각각의 파티션에 대해서 뭘 할 건지를 정하면 select 부분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group of sector and industry죠. count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섹터 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는데 display in order of the sector and industry. 한 가지 더 들어갔네요. plus in order, in this order로 하래요. 섹터랑 인더스트리 어떻게 하죠? 우리 어저께 배웠던 order by를 쓰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섹터하고 인더스트리, 멀티플 컬럼으로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룹핑 팩터는 섹터, 인더스트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select, 항상 그룹핑 팩터는 select 컬럼에 나와야 되죠. 섹터, 인더스트리.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count. 그래서 각각의 파티션에 대해서 전체 몇 개가 있는지. 그러면 어떤 함수를 씁니다? count 함수를 씁니다. 모두 다니까 asterisk. 자, asterisk를 한 다음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count asterisk는 이름이 별로 탐탁치 않으면 alias를 이용해서 리네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디스플레이를 하고자 하니까 Mazda 컴퍼니. 그래서 그룹 by를 할 때 섹터, 인더스트리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만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다음과 같이 쭉 실행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display in order of sector and industry. 섹터와 인더스트리의 오더로 디스플레이를 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막 섞여 있죠. M, C, D.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 어제 배웠던 order by를 이용해서 이어서 order by 뭐 sector, industry 하고 해주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섹터와 인더스트리의 오더로 우리가 카운트를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오더 바이를 하는데 이거 귀찮아 이거 다 쓰기 그럼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으로 오더 바이를 해라 라고 이렇게 지정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한 가지 팁으로 여러분들이 SQL을 편하게 사용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문장을 한번 직접 쳐서 해보시죠. Select industry count. 그때는 as를 써보죠. CNT from Mazda Honda Company. 자, group by sector 하고 엔터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1055 에러. 여러분들 이런 SQL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에러가 발생할 제대로 된 경우가 에러가 발생할 경우 에러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에러 코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5 에러가 뭔지 간단한 설명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Expression number one of select list is not in group by.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group by에서 사용된 grouping 팩터가 select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override 무시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SQL 모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까지 바꾸지 않고 사용하니까 다음 문장을 픽스를 하면 고치면 어떻게 된다? group by
sector, industry 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sector, industry 해주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어서 해빙을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은 뭐냐면은 우리 한번 앞서 본 우리 그룹 바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기까지 구문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먼저 파티션, 파티션 바이 그룹 바이 팩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 그리고 math까지 해서 4, 나머지 1. 그래서 우리가 count, average of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count, 각각의 디파트먼트의 count가 3보다 큰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4가 되는 디파트먼트 넘버 5. 얘만 디스플레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건문이죠. 조건문은 어떻게 쓴다? where에다가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룹핑을 했을 때 조건문은 where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having이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조건문, group by의 조건문을 사용한다. 왜 그러냐면 select from where에 사용하는 조건문은 우리가 그룹을 하기 전에 모집단을 찾기 위한 조건문입니다. 그룹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모집단이 나눠져 있죠. 서브 그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룹핑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거를 having이라는 구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having이라는 구문을 써서 디스플레이를 하면 다음과 같이 DNO by count for average 3325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having은 어디 들어간다? select from where. 여기 order by가 있죠? order by 아니면 order by가 grouping 다음 아니면 order by는 항상 나중에 수행되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order by는 여기. 그리고 group by and having은 having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group by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있는 건 아니니까 group by having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첫 번째 문제. List all possible combination of the all sector and advertising industry. 섹터랑 advertising industry를 우리가 컨비네이션해서 리스트를 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Q33에 들어 있습니다. Q33.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문장을 select 뭐라고 그랬어요? 섹터랑 인더스트리의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 어디서? 네스다 컴퍼니에서 그룹 바이를 하는 거. No problem. 우리 여기까지 했었죠. 이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인더스트리가 having인 경우. advertising 인 경우만 디스플레이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문장은 where 구문에다가 industry equal advertising 해도 똑같이 수행이 됩니다. 간단한 거라서.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연습을 위해서 having 구문의 연습을 위해서 이러한 having 구문을 써서 답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처음에 그룹핑을 다 하고 그 중에서 인더스트리가 advertising인 것만 디스플레이를 한 경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다음 문제로 그러면 실습을 되어보도록 하죠. List all values of the sector who have more than 1,000 company.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각각의 섹터를 찾아야겠죠. 파티션, 그룹 바이를 해서 그룹 바이 그럼 뭐가 될까요? 섹터로 하고 거기에 more than 1,000. 이거 뭐죠? 개수죠. 카운트를 해가지고 1,000 이상인 섹터만 디스플레이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한번 SQL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list all possible combination of all sector and advertising. 이거 어디서 했죠? 여기서 했죠. 자, 여기서 했었습니다. industry and more than 10 company.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섹터와 인더스트리를 해서 애드버타이징뿐만이 아니라 밸류가 그 횟수 카운트가 10 이상. 그러면 해빙에 들어가는 조건이 좀 더 많아지죠. 그러면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그 앞서 요 앞에서 했던 구문을 이용해서 요 구문을 이용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퀄 구문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list all possible combination of all sector and advertising industry는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죠. more than 10 company. 자, 그러면 우리가 카운트를 하면서 자, select sector, industry 하고 count, CNT에 해주면 as는 꼭 안 써도 alia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as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자, 그룹 바이를 하죠. 우리 앞서 했던 것처럼 그룹 바이 인더스트리. 그런 다음에 having의 인더스트리 네임이 advertising. 또 한 가지 조건은 count가 10개 이상인 그룹.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항상 여기서 주의해 줘야 될 건 조건이 그룹 바이 전인지 그리고 그룹 바이 후인지 모집단이 전체인지 아니면 각각의 파티션인지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 각각의 파티션 그룹일 때는 해빙의 조건문에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테크놀로지 애드버타이징이 37위에서 그것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타입해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10분 정도 쉬고에 다음 시퀄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룹핑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룹 바이를 이용하면 우리가 중복된 데이터도 제거할 수 있었죠. 중복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더 없애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꼭 그룹 바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SQL에서는 명령어를 하나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distinct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distinct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룹핑 어 그룹핑을 쓰지 않고 그 중복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list all possible combination of sector and industry. No duplication. But this time에는 우리가 그룹 바이를 사용하지 않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은 3-4에 있습니다. 간단하죠? 내 사용하는 게 select, distinct라는 명령어입니다. distinct, distinct, 그다음에 sector, industry. 어디서? Nesta company. 자, 이러면은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235개의 데이터가 중복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러고 유니크한 데이터로 밸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distinct는 왜 쓰이게 되냐면은 어 당연히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를 하는데 원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곳이 우리가 집합론이라고 하는 집합, set theory의 set에서 나오게 된다. set은 actually 그 중복된 데이터가 없는 유니크한 데이터의 ordered set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닥터 EF 코드라는 사람이 처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distinct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예를 들어서 MySQL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MS SQL을 사용하게 될 찬스가 있다면은 MS SQL에서는 디스팅트를 기본으로 사용 요즘은 아닌데 기본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그런 구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떤 분들은 이 디스팅트 명령어들을 아주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통 select 다음에 무조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distinct 즉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 당연히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겠죠. 즉 sort를 해야 됩니다. sorting을 하는 게 되려면은 sorting을 어떻게 하죠? 굉장히 많은 sorting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데이터 스트럭처 코र्스나 아니면은 알고리즘 코र्스를 들으시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슨 버블 소트, 인서션 소트 아니면 퀵 소트 이런 소팅 알고리즘을 배우죠. 대부분의 소팅 알고리즘은 굉장히 expensive한 즉 연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뭐 몇십만 개 정도면 아니면 몇백만 개 정도면 뭐 그냥 소팅해도 그렇게 느린 거를 모릅니다. 하지만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몇억 개 데이터가 있다면 디스팅트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굉장히 많은 시스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팅트는 꼭 필요한 경우만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쓰는 버릇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이제 C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할 거는 DDL. DDL은 Data Definition Language라고 합니다. 자, 여태껏 우리가 배웠던 거 Select는 Data Manipulation Language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구문이 있겠죠. 우리 어떻게 만들었죠? 임포트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임포트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툴입니다. 이 툴이 없이도 원래 SQL, select from where 이런 데이터를 셀렉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SQL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명령어들입니다. 즉 creating table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명령어를 우리가 보통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하고 반면에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데이터들을 만들고 만든다는 얘기 insert하고 delete하고 modify하는 명령어들을 우리가 보통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라고 합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안에는 우리 여태껏 배웠던 select 또는 update 또는 insert 또는 delete 같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두 가지의 언어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의 상업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해가지고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는 권한을 주고받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grant, revoke 권한을 뺏는 그리고 롤을 만드는 create role 같은 이러한 명령어들을 우리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래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를 합쳐서 보통 우리가 SQL 랭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한번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안에는 이렇게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만들고 삭제하는 것 또는 뷰를 만들고 삭제하는 것, 인덱스를 만들고 삭제하는 것도 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거 우리 한번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네스닥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create
데이터베이스 nested 한 것처럼 우리가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atoi A2IDB 라고 하면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네요. 그럼 삭제하고 자 그러면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죠? show database s가 들어간다 하면은 여기 들어있는 모든 여러분들 MySQL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뭔데 A2IDB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네.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은 nested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A2I를 사용하냐? use A2I DB 하고 명령을 치면 A2I DB로 바뀐 걸 확인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말하는 MySQL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뭐랑 같냐면 스키마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키마. 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테이블, 인덱스 이런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이 이 해당 스키마,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actually 여러분들이 스톡이라는 테이블을 나스닥에 만들었으면 이 스톡은 뭐랑 같냐면은 나스닥 스키마 네임 스톡이랑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필요가 없다. 그러면 drop database A2I DB 하시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A2I DB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리얼로 사용하고 있는 DB에다 drop database 해버리면 그냥 날아갈 수가 있겠죠. 항상 drop database, drop something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문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면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토이 데이터베이스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토이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use A2I DB 그러면 우리가 A2I DB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테이블 만드는 문법은 영어로 테이블을 만들다 어떻게 하죠? create 테이블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지? create 테이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덱스는 어떻게 만들죠? create index. 그럼 view는 뭔지 모르지만 view는 어떻게 만들까요? create view 하고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create table.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이블명, 테이블 이름을 주어주면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은 기본적으로는 케이스 센서티브가 아닙니다. No case sensitive.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문자나 대문자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주의하시고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테이블을 만들어도 대문자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이름을 여러분들이 주시고 그럼 이 테이블은 사실 어디에 생기냐? A2IDB라는 데이터베이스 즉 스키마 밑에 만들어져서 다 테이블명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칼럼을 바로 안에다 주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컴마로 구분이 되게 컴마당 하나씩. 그래서 칼럼 네임, 컴마, 칼럼 네임 2, 컴마. 마지막 거에는 컴마 대신 괄호 해주면 되는데 각각의 컬럼은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어제 간단히 얘기했었죠. 숫자로 int, 정수형, 그리고 float, 부동소수점형, 실수 같은 거, 그리고 string, 우리 뭘로 쓴다고 그랬죠? variable character 또는 여러분들이 fixed, 고정된 문자열을 사용하고 싶다면 팩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타입이 또 뭐 있다? 데이터타입.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숫자에도 더 많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big integer, 예를 들어서 decimal, number 이런 것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o I 테스트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A to I 테스트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명에는 언더스코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테이블 안에는 컬럼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column underscore 1,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컬럼 2는 variable character 50바이트. 컬럼 3는 daytime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서 우리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구문은 3-5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5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테이블 어떻게 만든다? create 테이블. 자, 테이블 이름은 A2I 테스트 테이블 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데, 괄호 안에다 칼럼을 주면 되죠. 칼럼이 3개 있으니까, 자,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DL도 마찬가지로 언제 끝난다?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세미콜론 전까지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칼럼 1은 한 칸 띄고 데이터 타입 인티저, 컴마. 다음 칼럼 2는 variable character 50바이트, 컴마. 칼럼 3는 date, time 하고 가로 닫으면 끝. 그래서 세미콜론하고 엔터를 해주면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만든 테이블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show tables 한번 해봅니다. S 들어가서 show table. 그러면 테이블 리스트, HY 테스트 테이블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죠? 자, 이 다음에 그러면 제대로 컬럼도 만들어졌는지 그럼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죠? describe. 예, 맞습니다. DESC 하고 UI 테스트 테이블 하고 해주면 컬럼 1에 인티저, 컬럼 2에 variable character, 컬럼 3에 daytime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사용하는 게 drop 테이블입니다. drop 테이블. 자, 그러면 drop 테이블은 어떻게 한다? 한번 해보죠. drop 테이블 A to I 테스트 테이블 하고 해주면 제대로 오케이 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ow 테이블에서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드랍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생성하고 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습했죠? 다음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A to I DML. 컬럼 1은 인티저, 컬럼 2는 variable character 50, 컬럼 3는 daytime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데이터를 인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만드셨나요? 한번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show tables 하고 확인해 보면 h2i underscore dml. 그리고 컬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describe desc dml 해 주시면 컬럼 1, 컬럼 2, 컬럼 3가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즉 테이블을 만드는 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루는 거, manipulate 하는 걸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에는 우리가 select를 배웠죠. 그럼 select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넣는 명령어가 바로 insert입니다. 자, insert는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insert입니다. insert into table name. table name은 여기서 지금 A2I DML입니다. 자, DML의 컬럼을 1, 컬럼 2, 컬럼 3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인서트도 세미콜론 나기 전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컬럼 1, 컬럼 2, 컬럼 3의 A2I DML 테이블에 데이터를 누르려면 밸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음 나오는 게 values. 저 value는 지금 여기 문제에 보면 1 A2I equal 2022 0101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1은 첫 번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니까 괄호 없이 숫자. 두 번째는 베어레블 캐릭터 스트링이니까 따옴표 아니면 작은 따옴표를 넣고 A2I equal 하고 세 번째 거는 데이타임이니까 데이타임에 데이만 넣어보죠. 그러면은 2022 제일 많이 쓰는 YYY MMDD 라고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으면은 세미콜론으로 해서 엔터. 그러면 오케이 하면은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간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건 select asterisk from A to I DML 하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가 밸류가 지금 컬럼 1도 있고 컬럼 2도 있죠. 컬럼 3가 없다면 이때는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select from A to I가 아니라 insert into A to I DML 했을 때 자, 컬럼 3를 제거를 하고 그럼 나는 컬럼 1과 컬럼 2만 insert 하겠다. 자, 그러면 value가 없으니까 세 번째 거는 value가 없으면 안 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지금 1은 들어있으니까 2로 한번 해봅시다. 2로 해서 엔터 해주면은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죠. select as from A to I 해주면 두 개가 다 들어갔고 세 번째 본더니 어떻게 들어갔다? null입니다. null이라는 건 우리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0이도 아니고 다운표도 아니고 null 없다는 의미의 null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몇 가지 데이터를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에 집어넣을 거는 데이터를 넣을 때 꼭 전부 다 넣을 때 컬럼 1, 컬럼 2, 컬럼 3를 다 쳐야 될까요? 만약 전부 다 넣을 때는 그냥 굳이 이거를 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values하고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거 A to I equal에 이번엔 3일 이렇게 해주면은 엔터 하면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넣을 거는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번 insert into A2I DML values value 전에 바로 열고 column 1 그다음 column 3 그다음 column 2 하고 values하고 이때는 반드시 방금 전에 지정한 컬럼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 네 번째 날짜 요번엔 2022년 1월 4일로 하죠. 4일로 하고 A to I equal 하고 넣어주면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 select 해주면은 순서를 바꿨지만 제대로. 그래서 컬럼의 순서와 밸류의 순서만 맞춰주면 데이터가 다 들어간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용하게 쓰이는 insert는 여러분들이 여러 데이터를 insert 할 때 지금 각각의 insert into value 했는데 우리가 같은 테이블에 여러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굳이 그 데이터를 value를 계속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column 1, column 2, column 3 해주고 values 하고 그 다음에 쭉 예를 들어서 먼저 a2i equal 01 다음 05 그 다음에 컴마 해주고 또 value u equal 또 컴마 하나 더. 자, 전부 다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이면 항상 어떻게 끝난다? 세미콜론으로 해주고 엔터를 치면 세 개 로우가 하나의 인서트 문장에 컴마 세퍼레이트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자, 실습으로 한번 데이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다 잘 들어간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셀렉트를 해보면 같이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구문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업데이트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업데이트 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A2I DML에서 컬럼 2에 지금 A2I SQL이 있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는데 뭐에 대해서 컬럼 1이 4인 거. 그럼 예를 들면 컬럼 1이 4인 거. 얘에 요거 대신에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바꿔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문은 업데이트 테이블 네임 DML에서 set 바꾸는 명령어는 set입니다. set 뭐를 바꾼다? column 2를 뭘로 바꾼다? 데이터베이스로 바꾸고 싶은데 만약 여기서 그냥 세미콜론 하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은 건 조건문 where column 1이 데이터 4인 거. 그래서 column 1이 4인 거에 column 2를 데이터베이스로 바꿔라. 다 됐으면 세미콜론 엔터 치면 로우 매치 1이 바뀌었다고 나오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면 select 해보면 컬럼 1이 4인 거에 컬럼 2가 데이터베이스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2002년 0102로 한번 바꿔보시죠.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문의 신텍스는 업데이트, 테이블 네임, 셋 여러 개의 컬럼을 동시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컴마 세퍼레이트 그리고 조건문을 줘서 where 컨디션 where가 없으면 전부 다 바꿉니다. 문제는 요 너링 컬럼을 2022년 1월 2일로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부분은 업데이트 테이블 네임 hy underscore dml 그 다음에 set 뭘 바꾸시냐면 컬럼 3를 2022 January 2nd으로 바꾸고 싶어요. 전부 다? 아니죠. where? 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널이 하필 하나니까 널로 해도 됩니다. 컬럼 3 is null 또는 컬럼 1이 2인 경우 because 2는 지금 하나 유니크한 밸류니까 그러면은 컬럼 1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된 게 하나 있으니까 바뀌었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select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밸류를 여러 연산을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 1이 1, 2, 3, 4, 5, 6, 7로 되는데 이걸 11, 12, 13, 14, 15, 16, 17로 바꾸고 싶어요. 그 얘기는 더하기 10 플러스 10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샐러리를 전부 다 받고 싶어요. 10% 인상 그러면 곱하기 1.1 그러면 10% 인상이 됩니다. 아니면 이자를 더해준다든지 이렇게 똑같은 값을 어플라이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update a2i dml set column 1은 column 1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서 세미콜론 하면 전부 다 조건문을 주면 그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싶으니까 엔터 해주면 7 rows가 발표됐다고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보면 11, 12, 14 이렇게 다 문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업데이트를 했으면 다음은 한번 어떻게 하면 삭제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때 삭제를 하는 거를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거 14 컬럼 1이 14인 로우를 없애고 싶어요. 자, 없앨 때는 delete를 쓸 거죠. delete입니다. 그래서 신텍스는 delete from 어디서? 테이블에서. 그때 전부 다 하고 싶으면 끝. 만약
특정 조건이 있으면 wher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문제가 뭐냐면 컬럼만이 14인 걸 딜리트해라. 그러면 delete from DML에서 딜리트를 하는데 조건은 column 1 equal 14 하면은 얘만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one row affected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select니까 14만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15와 같거나 큰 컬럼만이 15와 같거나 큰 것, 즉 요것들을 그거보다 1월 5일 이후의 데이터, 1월 5일을 포함하고 그 이후의 데이터를 한번 삭제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1월 5일 이후의 데이터, 1월 5일 이후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delete from A to I, EML. 그죠? 이때 만약 세미콜론 하면 전부 다 지우는 거고, where를 주면은 특정 로만. 이때 지울 게 컬럼 3가 2022, 01, 05랑 같나 큰 것들, 이웃 것들. 자, 하면 됐네요.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지워진 걸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지워볼까요? 그러면 요건을 하고 엔터하면 전부 다 지워지게 된다. 자, 이때 그러면 테이블은 어떻게 리무브 한다? drop 테이블 하면 됩니다. A5, DML 하고 drop 테이블 하면 테이블이 지워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테이블까지 딜리트하고 자,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각각의 테이블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onstraint, 조건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정합성,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히 합치되어 있느냐, 정합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합성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primary key라는 게 있고 다음 foreign key, 외래 키, 한국말로 외래 키라고 있는 foreign key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rimary key는 뭐냐? primary key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거를 바로 영어로 uniqueness라고 합니다.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값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친구를 안 해서 뭐 법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없죠. 널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얘기할 땐 유니크하고 난널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당 꼭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2개, 3개 있으면 이거 헷갈리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주민등록번호당 하나씩만 있게 하는 걸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가 할 거는 포링 키입니다. 포링 키는 뭐냐면 두 테이블 사이의 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members가 있고 하나는 orders가 있습니다. members 테이블을 보면 id가 있고 이게 바로 primary key가 되겠습니다. members의 member id가 primary key. 왜? unique하고 non-null이니까. 그리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address가 있습니다. 오더는 뭐냐면 이 멤버가 오더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오더 아이디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오더한 멤버들. 그럼 이때 멤버는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어떤 멤버는 다우전 멤버는 두 번, 세 번 멀티플 오더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멤버는 여기서 키가 아닙니다. 오더 아이디는 키지만 멤버는 왜? 테이블당 프라이머리 키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쉽이 있습니다. 이때 멤버 아이디는 여기에 나오는 멤버 아이디는 그냥 아무거나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쭉 가서 요 멤버스 테이블에 멤버 아이디에 있는 것만 갖다 만들고 싶어요. 안 그러면 일단 멤버 아이디에다가 뭐 9999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거 누가 오더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멤버에 있는 아이디만 우리가 갖다 쓰고자 한다. 이때 만드는 이런 키를 우리가 constraint를 forwarding 키라고 합니다. 이때 요 멤버 orders에 있는 멤버 요거를 우리가 referencing table 이 오더를 reference 얘를 refer한다 찾아본다 참조 members를 referenced 참조된 테이블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함부로 여기다 멤버를 만들지 못한다. 항상 members 안에 있는 아이디만 체크해서 만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forwarding 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꼭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primary key 그리고 forwarding key. forwarding key는 두 테이블 사이의 간격이고 primary key는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orwarding key는 어떻게 만든다? 테이블을 만들 때 똑하니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항상 members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orders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reference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member 만들고 order 만들고 그 다음에 forwarding key를 add를 한다. 이때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변경, 테이블의 변경, alternation이라고 여러분들 왜 세탁소에 수선하러 가죠. 그럼 altern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lter라는 명령어를 영어로 변경, 수정, 수선하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alter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명을 주고 이때 만드는 곳은 이 마스터 테이블이 아니라 요 order, referencing 테이블, child 테이블이라고 보통 자식 테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에다가 forwarding key를 add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add를 하게 되면은 add forwarding key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직관적이에요. add foreign key에서 이때 처음에 column name은 어떤 거다? 요거 referencing member order에 있는 member 그리고 referencing what? parent 부모 테이블의 column member id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제를 갖고 한번 우리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는 member, 하나는 order. 그 문장 구조는 우리 여러분들 3-7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직접 타입을 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멤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members member ID 다음에 name variable 캐릭터로 하죠. 다음에 address 주소 자 그러면 우리가 멤버 하나 만들었고 다음에 오더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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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가 있고 멤버 아이디가 있고 아이템이 있고 and ship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타입하거나 카피 앤 페이스트 아니면은 SQL 스크립트를 런해서 테이블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forwarding 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forwarding 키.
프라이머리 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프라이머리 키를 어떤 걸로 어떻게 만드냐? alter table로 한다고 그랬죠. alter table, 테이블 네임 멤버스에다 한번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primary key. add primary key가 뭐가 키가 된다고 그랬죠? 요 member id로 우리가 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member id. 그러면 끝.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만들어준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때 사용하는 게 역시 describe, DEST에서 members. 해보면 뭐 딴 거랑 똑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키에 PRI, primary key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요게 왜 있는지. 그래서 primary key, member ID가 primary key는 낱널이고 유니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널인 부분이 no로 바뀌었습니다. not null. 너를 allow 하지 않는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alter table order primary key add primary key 뭐에다 만들죠? 여기서는 우리가 orders의 order id를 한번 하면 DESC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orders 보면 primary key가 order id가 됐죠? 그리고 낱널이고.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 할 거는 우리가 포린 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 tab 뭐에다 만든다고 그랬죠? primary key가 order에서 멤버로 가는 거죠. 얘가 child고 얘가 parent가 됩니다. 얘가 primary가 되고 얘가 secondary. 그럼 여기다가 만들게 된다. 얘가 종속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foreign key를 alter table 뭐를 한다? orders를 수정을 하는데 그러면 add 이번에는 foreign key FOREIGN 키를 넣는데 뭐에 대해서 foreign key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만들어진다? 여기 보면은 member orders의 멤버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ember ID 이 member ID는 orders에 있는 member ID입니다. 얘가 뭐를 한다? reference 뭐를 한다? members에 있는 members 테이블에 있는 member ID를 reference 한다. members에 있는 member ID를 reference 하는 foreign key를 만든다 하고 끝 하고 넣어주면 만들어졌네요. 오케이 했으니까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한다? 역시 DESC 오더를 하면 요번에 member ID에 뭐가 있다? MUL 이게 바로 foreign key를 말합니다. 그래서 foreign key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만들었으면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한번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더에다 한번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죠. insert into orders values 4개니까 order ID 100 그리고 member ID가 1000 아이템은 바이크 그 다음에 shipping 어드레스가 어디로 돼 있냐면은 산호세 하고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런다. 뭐 문제가 없겠죠. 우리 앞서서도 했으니까 orders value. 근데 엔터를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러 코드를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1452 cannot add or update a child로 child에다가 add 할 수가 없다. 왜? foreign key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member ID 1000이 members의 member ID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먼저 members에다가 insert를 한번 해봅시다. insert into orders values members죠. values. 자, 1000이 누구냐면 리. 주소는 산호세. 자, 그러면은 뭐 문제 없겠죠? insert 하면은 한번 select members 하면은 1000 리 산호세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데이터 좀 더 넣어보죠.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넣는 거. 우리 배웠죠? values하고 콤마. insert into members the values 1001. 요번에는 바틀
뉴욕. 이거는 뉴욕에다가 하고 또 콤마 장 달라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엔터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로우가 들어갔겠죠? 자, 확인해 보면 세 개가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아까 이전에 에러가 났던 거 뒤로 에로우 해 가지고 오더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했는데 에러가 났죠? 지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No problem. 왜? 다우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더스를 한번 셀렉트를 해 보죠. 다우전 멤버 아이디 다우전이 있기 때문에 오더 아이디 100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쭉 따라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한 가지 더. 만약에 우리 다우전을 한번 더 넣어 보죠. 요번에 이름을 달게 해서 제임스 산호세 해 가지고 만약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우전은 지금 현재 있죠. 그래서 누르려고 그러면 duplicate entry thousand for key members primary 기 때문에 다우전이 already 있기 때문에 집어넣지 못한다라는 1062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실습을 직접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실습으로 insert와 select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편하게 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테이블을 새로 생성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생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데이터를 select해서 따로 저장을 해서 이 저장된 데이터를 insert를 해서 테이블에 넣어야 되죠.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 즉 insert를 할 때 select를 해서 바로 insert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insert, select from. 그래서 insert를 하되 이거를 select를 해서 데이터를 넣어준다라고 해서 insert, select를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어떤 기본 데이터에서 기본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러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조인을 배우겠지만 조인을 해서도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우리 A to I 스탁이라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o I 스탁에 대한 테이블 요거는 우리 Q3-8에 있습니다. 자,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 to I 스탁.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존의 스탁 테이블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어 데이트를 먼저 놓고, 그리고 이름도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해서 바꾸고, 그리고 볼륨도 빅 인티저, 좀 더 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티저로 바꿔서 우리가 테이블을 A to I 스탁이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대로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이 테이블에다 우리 스탁에서 데이터를 로드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MSFP죠. 데이터를 로드해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때 사용하는 게 insert A to I 스탁 하고, 이때 바로 select를 합니다. select asterisk 전부 다 from nasdaq. 왜냐하면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A2IDB를 사용합니다. A2IDB에는 스탁이 없죠. 스탁은 나스닥 밑에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닷 스탁. 그러면 조건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걸로 하기로 했죠. 심볼. 그런 다음에 데이트 2021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월 말일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지금 날짜의 데이터들이 2021년 2월 1일 000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31일까지 하려면은 안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2021년 2월 1일 전까지, 그러면은 그 전 데이터 1월까지 1월 데이터만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읽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를 읽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 즉 1월 31일 것까지 데이터를 읽어와 가지고 지금 insert A2I 스탁에다 넣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asterisk from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elect를 insert와 select를 이용해서 우리가 템포러리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주 편하게 SQL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나스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베이직 SQL, 즉 그룹 바이는 앞으로도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꼭 필요한 create table 그리고 alter table,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고 포린 키를 만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sert select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select 해 가지고 다른 테이블에 insert를 하는 insert select도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서 차분히 명령어들을 직접 타입하셔 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SQL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일은 수업이 없고 그다음 날 한국 시간 금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